고려 과거제도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고려 과거제도는 언제 실시되었다? 광종 때 쌍기의 건의를 받아가지고 후주 사람인데 중국에서 기화한 사람이야. 그 쌍기가 과거제도 추천해가지고 결국 과거제가 실시되죠. 고려 과거제도는 크게 어떤 시험이 있었다? 문과, 승과, 잡과입니다. 여기서 가장 인정받고 인기 있었던 시험은 문과라서 죄송한 게 아니라 문과라서 특별한 거야. 문과가 가장 인기 있었고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면 이 문과 시험에 합격하면 이제 문신 관료가 되는 거지. 그러면 이 문과에는 어떤 시험이 있었다? 제술과와 명경과. 제술과는 요즘으로 치면 어떤 시험일까? 술술 풀어나가야 됩니다. 논술 시험이야. 어떤 고차원적인 사고를 필요로 하죠. 그래서 글짓기 능력, 한문학과 논술이야. 그리고 시무책이라고 해서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논하는 거. 예를 들면 요즘으로 치면 이런 문제가 나오겠지. 코로나19 상황을 진단하고 그 해결책을 논하시오. 약간 멘붕이죠. 어쨌든 지가 아는 거 이렇게 쫙 써내려가야 되는 거지. 이게 제술과. 명경과는 밝을 명자, 경전 경자. 쉽게 말하면 유교 경전에 대해서 얼마나 밝은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암기하고 있는지. 자, 춘추 어떤 구절을 이야기해 보시오. 얘기의 어떤 내용을 말해 보시오. 그러면 둘 중에 어떤 게 더 인정받았을까? 제술가가 훨씬 더 인정받았습니다. 요게 포인트. 그리고 특별하게 스님을 뽑는 시험이 있네요. 그게 승과입니다.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불교사회죠. 스님들이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 되면 어떻게 될까? 폐지됩니다. 왜? 조선시대는 유교는 숭상하고 불교는 억제하거든. 그래서 승과 폐지. 그리고 잡과는 이름부터가 잡종 느낌 나죠. 약간 좀 무시하는 느낌. 석길 잡자. 그래서 이 잡과 출신자들이 이제 뭘로 등용되는 거야? 기술관으로 등용됩니다. 시대가 참 많이 바뀌었죠. 요즘은 인기 있는 직업군인데 이때만 하더라도 이 기술관 좀 아래로 봤죠. 법, 변호사들, 의사, 회계사 이러한 기술직, 전문직들이 이때는 잡과였습니다. 그리고 고려시대 하면 시험 포인트가 바로 뭐다? 뭐가 실시되지 않았다? 무과가 실시되지 않았다라는 거야. 무과가 거의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중에 어떤 사건의 배경이 될까? 무과가 실시되지 않으니까 무신들을 좀 차별하고 무시하겠죠. 나중에 1170년 무신정변이 일어나게 되는 하나의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무과가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 조선시대 되면 실시되지. 그래서 문반, 무반 이 두 가지의 반, 바로 조선시대는 양반 사회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고려의 과거와 조선의 과거를 비교하는 게 잘 나와. 그런데 이렇게 과거 시험만을 통해 가지고 관료가 될 수 있었을까요? 아니지. 여전히 빽이 존재합니다. 음서입니다. 음서. 음서는 뭘까? 이 음자가 그늘 음자입니다. 아버지의 그늘, 할아버지의 그늘. 쉽게 말하면 빽이죠. 기준이 뭐냐면 5품 이상의 관료의 자제거나 손자 혹은 외할아버지 혹은 장인어른이 5품 이상의 고위 관료면 시험을 치지 않고도 관료로 진출할 수 있습니다. 좀 열받겠죠. 아빠 찬스, 할아버지 찬스. 그래서 음서는 뭐다? 시험이 엄서. 그리고 공음전은 이 5품 이상 고위 관료의 자손들에게는 어떻게? 세습이 가능한 토지를 지급합니다. 원래 같으면 관직에서 은퇴하면 어떻게 되지? 자기가 받고 있던 토지를 반납해야 되죠. 그런데 이 5품 이상 고위 관료들의 자손들은 세습받을 수 있는 토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음서와 공음전은 고려가 어떤 사회였다? 고려가 귀족제 사회였다는 것을 알려주는 중요한 두 가지 요소입니다. 음서와 공음전. 고려시대 문과시험은 크게 3단계로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향시, 자기 동네에서 시험 치는 거야. 그래가지고 선발되면 이제 어디서 치느냐? 고려 최고의 대학이라고 불리는 이 국자감에서 2차 시험을 칩니다. 여기를 통과한 사람은 이제 어디서 시험 치느냐? 예부, 상서성 밑에 육부 있는 거 기억납니까? 이호, 예병, 현공 할 때 그 예, 교육과 외교를 담당했던 부서. 이 예부에서 최종 시험이 치러지는 거야. 이 시험 최고 관리자, 시험 총 책임관을 뭐라고 하느냐? 바로 지공거라고 해. 지공거를 다른 말로는 좌주라고 하는데 이때 시험의 합격생들을 뭐라고 부르느냐? 문생이라고 불러. 그러면 이 문생들은 어떤 생각하게 될까?
나를 합격시켜준 사람은 누구다? 바로 이 직원거라고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 정치적인 부자 관계가 형성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조직? 그러니까 직원거는 문생들을 이렇게 끌어주고 문생들은 직원거한테 어떻게 할까? 충성을 다하는 거지. 사실 누구한테 충성해야 되지? 왕한테 충성해야 되지. 그런데 알게 모르게 관료 사회에서 사조직이 발생하는 거야. 이것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조선시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최종 시험을 누가 볼까? 왕이 봅니다. 전시라고 해서 합격자들의 최종 순위는 누가 정한다? 이제 왕이 정하는 거야. 이거 참 중요하지. 그러면 합격생들은 어떤 생각할까? 나를 뽑아준 사람은 누구다? 왕이다. 그래서 충성을 다해야지. 그래서 여러분 신입사원 선발할 때 여러분이 사장이면 반드시 최종 면접에 들어가야 돼. 그래야 신입사원들이 어떤 생각할까? 나를 뽑아준 사람은 사장님이구나. 충성을 다하겠죠. 최종 면접 시험에 안 들어가는 사장은 바보. 무조건 시간이 없어도 들어가야 돼. 고려시대 과거 시험에서 이 좌주와 문생의 관계. 이것은 고려시대 과거 제도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직원거 출신 좌주들이 결국에는 은퇴해가지고 나중에 학교를 세워. 인기 있을까 없을까? 시험 총책임자가 학교 세우니까 얼마나 인기 있겠어. 대표적으로 최충이라는 사람이 구제학당을 만들어. 여러분 과거 시험 맞춤형 학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미친 듯이 몰리는 거야. 사립학교 몰리듯이. 그래서 너도 나도 학교를 세웁니다. 그게 사립학교 12개, 4학 12도라고 해. 이제 국가교육보다 어디가 더 인기가 많아졌을까? 사립교육기관이 인기가 훨씬 많아지는 거야. 4학 12도. 알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예종의 국자감을 훨씬 더 이렇게 경쟁력 있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